네, 이번 시간은 B급 인쇄 고민탁인데, 고민탁이 생각보다 제 기분 탓인가요? 좀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요.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할 시간인가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다든가. 예,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 들어왔겠죠? 뭡니까? 네, 이번 주 고민탁은 아주 민감한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견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5년 정도고 현재 대리 직책으로 전국 대리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영업직은 대리점주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서 대리점주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주 친한 대리점주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허. 이 대리점주는 제가 친형처럼 따르고 저하고는 아주 죽이 잘 맞는 분이신데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매장을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이곳은 대리점 경쟁이 심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리점 계약을 요청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몇 사람과의 비딩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냐고 물었더니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실에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저를 아주 잘 챙겨주는 영업부장님이기도 하고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음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B급 인쇄 고민탁은 굉장히 현실적인 있을 법한 사연인데 사실 예전에는 뭐 좀 요런 사연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연을 보니까 이 목 좋은 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목 좋은 데고 서로 이제 좀 그 매장을 좀 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생기면서 비딩을 해야 되는데 비딩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웃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요렇게 요구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죠.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업 그 대리점의 생사 여탈권은 어쨌든 영업부장이나 영업이사, 영업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대리점주가 뭘 해갖고 위에 뭐 꼰지르고 해도 영업부장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때는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핸드폰 녹음으로 찾아오는 녹음을 원래 녹음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이 녹취를 했으면 금방 끝날 얘긴데 근데 요즘에 사람들도 알잖아요. 녹음한다는 걸. 그럼 핸드폰 못 갖고 들어오랍니다. 녹음하지 못하게. 비겁해. 그거는 일반화됐어요. 이미. 요즘 잘 돼 있어가지고 민감한 얘기 할 그러면은 휴대용 거면 녹음이 핸드폰 조그만 갖고 오시면 거. 못하게 합니다. 아예. 근데 저는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이번 사연에서 마지막에 이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음모일 수도 있겠다.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친한 편 아무리 대리점주가 자기 친형처럼 잘해준다고 해도 자기 생사열탈권을 쥐고 자기 잘해주는 영업부장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할까? 뭐 그런 거겠죠.
자기는 헷갈린다 이거예요. 일단 제가 느낌은 이 사연의 느낌은 아니 그러니까 대리점주가 헷갈린다. 일방적으로 음모를 만약에 했다면 이 음모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거야.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비딩이 붙을 거라는 것들을 알면 반대로 영업부장이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음모를 꾸밀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 비딩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으려면 이런 사례는 또 반대로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꼭 영업부장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딩이 붙은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음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상권에 있다. 거기서 브랜드들이 아웃도어 브랜드들을 같이 한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겠죠. 누가 이번에 매장을 바꾸려고 한다. 어떤 브랜드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것도 다 소문이 나고. 근데 사실은 그들끼리는 친해서 웬만하면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서로 상의를 해서 한다거나 하지. 근데 여기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보통 뭐 이런 상황이면 이 로비 자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얘기로만 따지면 보통 100, 200입니다. 100, 200? 에게? 아니 근데 이게 에게? 1년에 상담 한 번씩 하는데 매장당이에요. 아니 어차피 그 매장 200개면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대리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업부장이야 뭐 다 그 현금으로만. 뭐 그렇게 가져가지만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100, 200은 1년에 100, 200이니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난 좋은 자리 선점할 수 있다 그러면 난 100, 200 그냥 주고 말겠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 이게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 이상이나 몇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100% 걸려요. 하지만 200 이 정도면 일단 주고 말지 뭐 이렇게 그래. 꼰질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에이, 돈 주면 안 되죠 이건. 이거 아니, 불법인데. 자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자기가 아는 먹고 사는 길인데 안 아니 좋은 세상, 따뜻한 세상 이 올바르게 잡아야죠. 맞아. 맞아요. 정의. 그렇- 아니 별리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지금? 변리사이면서 사업자니까 사업자. 개인 사업자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서영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 근데 전 좀 슬퍼요 이런 거. 안 줄 거야? 대리점주라면 안 줄 거야? 아니 근데 물어봤잖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진행 많이 늘었다고 난 느꼈는데 지금 또 돌아왔네. 예. 아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알게 모르게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차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 방법이 없나? 그냥 안타까워요. 근데 네? 진짜로 내가 당사자면 아니,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지금 대리점을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 네? 주겠죠. 아 줘요? 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 줄 수밖에 살아남으려고?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돈이 만약에 엄청난 돈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 나 때려치고 다른 거 하겠는데 엄청 그렇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주면 만약에 이제 주는 거고 그쵸. 만약에 이 사연자다, 이 영업 대리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위에 그래 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안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얻어먹었던 회식비가 다 그 비용에서 나온 거라면 저는 약간 세상에 물들었나요? 나는 제가 만약 대리점주였으면 돈을 주고 형이 만약에 아니 대리라면 영업 대리였으면 당연히 이 얘기를 안 하지. 아 자기 아, 상사 얘기는 하지. 네? 얘기는 회사에 하고 이런 얘기를- 일이 있었다 알려는 줘야지. 아니, 아니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회사한테. 영업부장한테도 얘기 안 하죠. 그래요?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건. 아니 그런 식이면 영업 부장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부장님,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대리점주한테 약간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모른 척 해야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 어디 갔다 왔는데요. 음. 저 김 사장이 뭐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건 다 알겠죠. 뭐 그 바닥에. 근데 굉장히 영업 쪽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특히 백화점 대리점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목돈을 말하는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소액 것들을 자주요. 자주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니까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거죠. 예전에 그 백화점 좀 잘 나갈 현대백화점. 때는 바이어들이 뭐 이 골프 회원권도 받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에.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 감사실에 올라와서 직원이 뭐 돈 받았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꼬박꼬박 그런 소액을 다 해놓은 거지. 대신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을 때 이걸 한꺼번에까지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이 이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 이걸 깔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퇴점 철수를 나갔다든지 매장을 뺏기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모아뒀던 자료를 감사실에 던지는 그러니까 장부를 던지는 거지. 그러면 그 100% 이 사람 날라가요. 그냥 깨끗하게 그 하지.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는 답답하네.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어. 되게 많아요. 근데 신세계는 많지 않아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왜 신세계는 많지 않을까 이런 일이. 신세계는 월급이 많나? 삼성 계열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문화가 있나? 옛날에는 삼성 계열이었지만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완전히 그룹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삼성 계열사였다고요. 신세계도. 이병철님 살아계셨을 때. 그 진짜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나 갑자기 이건 너무 옛날 얘기서 아니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그래봐야 80년대 초중반에 입사한 사람들은 삼성 그룹으로 입사한 거지. 아무튼 우리 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우리 사연자님의 고민을 좀 우리가 풀어줘야 되니까 우리 또 오늘 첫 방송인 네. 우리 서영 씨가 갑자기? 예, 제가요? 좀 우리 다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 한 명씩 다 얘기할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제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남는데 최선의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까지는 되게 그냥 깨끗하게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할까. 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 업이고 자기가 뭔가 한 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갈 건데 근데 막상 이분한테 직접 얘기하려니까 그냥 저를 잘 챙겨주는 영업부장님도 위해야 되고 대리점주도 근데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사실이면 되게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죠. 친형처럼 따르는 대리점주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둘 다 안 다치게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쪽의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둘 다 걸리는데. 둘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건. 아니 잘못은 영업부장이 잘못했죠. 영업부장이 했는데 네. 그거는 명확한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할까? 대한 선택의 문제가 나는 거죠. 우리에게. 고민되죠? 네,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연 주신 거죠. 그냥 말 안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리점주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태근 형님 방송은 천재. 예. 저는 금액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대리점주 아까 말씀하신 1, 200이라고 하면 그냥 술 한 번 접대했다고 생각해요. 분기별 500입니다. 분기별 500이에요. 어머나. 이제 대리점주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건 조금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이 대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대리점주한테 회사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왜? 이 대리는 물론 자기가 비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항상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또 뭐 내부 고발자가 돼서 먼 정의를 시현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대리점주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대리점주가 진짜 한태근 같은 얘기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대리점주가 신고하는. 네, 대리점주가 오케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죠. 우리 삐끗 인생은요? 저는 이 대리가 많이 어리숙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이게 이 대리점주한테 요구한 게 첫 번째였을까? 첫 번째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여러 번 아니 그건 있었는데 모르는 거지 뭐.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음.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직접 알릴 거면 무엇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영업부장하고 이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진 거지. 이 사람이 안 주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뜻은 이미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이미 생긴 거야. 영업부장하고 대리점주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대리한테 이렇게 아, 툭 던진 거지. 나는 음. 못하겠고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했다가 그렇죠. 그쵸, 한마디 그러면 대리점주는 아무 손 안 대고 코 푼 거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또 숨은 뜻이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해서 틀어져서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 했겠지. 넣겠지. 회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리님은? 그냥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켜봐야죠. 대리가 아마 이 강 큰 저희가 아니면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나가서 감사실에 이르고 그러는 거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상황을 자기도 이제 배우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어른들은 다르군요. 그러니까요. 자, DJ 저도 이제 좀 뭐 비슷한데 마지막 문구가 아까 걸린다 그랬잖아요.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음모라. 근데 이 양반이 예를 들어 처음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처음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처음에 안 했어. 이 영업 대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된다라고 대리점주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흘린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예, 어머나, 제가 봤을 때도. 어머나.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것보다 중재자의 역할도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괜히 그 나섰다가 좋죠. 둘 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본인 입장도 좀 우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게 감사실 가서 뭐 이렇습니다 정의로운 척하면 괜히 어머나, 진짜 요즘 막- 칼바람 부는 이 지금 시국에 맞아요. 퇴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반전 드라마 읽는 사람한테 저한테 너무 반전 그래요. 반전 드라마예요. 예. 와 진짜. 아무튼 좀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시면 추가 사연으로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